제이콥은 발령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발령장에는 대한민국 주둔 미군 부대로 발령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19살에 군에 입대해 이제 막 22이 된 제이콥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김치와 전쟁으로만 알려진 나라였어요. 발령장을 바라보던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이라고? 진짜 갈 곳 없었나 보네. 제이콥은 한숨을 내쉬며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야, 제이크. 김치 냄새 맡으러 가는구나. 한국 여자들 예쁘다던데. 옆에서 동료 브라이언이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제이콥의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머릿속에는 흑백 TV에서 본 한국전쟁 장면과 비좁은 골목길, 초라한 집들이 떠올랐죠. 할리우드 영화에서 잠깐 보았던 부산의 모습,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김치와 개고기 같은 이미지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거기 뭐가 있다고. 낙후된 곳에서 2년을 어떻게 버텨? 제이콥은 짐을 꾸리면서 계속 투덜거렸어요. 제이콥의 방에는 아직 채 정리되지 않은 짐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그는 여행 가방을 열어두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텍사스의 푸른 하늘과 넓은 들판이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이 익숙한 풍경을 두고 낯선 아시아 국가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견디기 힘들었죠. 제이크, 짐 다 쌌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이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제이콥이 대답했어요. 제이콥의 할아버지 윌리엄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군인 출신다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제이콥의 짐 가방을 보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으로 간다고 들었구나. 내가 청춘을 바친 곳이지. 제이콥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그냥 불평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할아버지 윌리엄은 제이콥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먼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 한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였단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눈빛만큼은 어떤 나라보다 강인했지. 그들의 회복력과 따뜻함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제이콥은 관심이 생겨 자세를 바로 했어요. 정말요? 그래,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어. 그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줄은. 나는 전쟁 중에도 한국인들의 순박한 미소를 잊지 못했단다. 너도 가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도 제이콥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를 것이고 그가 상상하는 한국은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곳이었어요.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제이콥은 창문 너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가야 해. 명령이니까. 그는 마음을 다잡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제이콥은 피곤함과 함께 낯선 환경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는 그에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렸죠.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오자 그제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기 미군 마중 나왔습니다. 제이콥 윌슨 상병님. 한 한국인 남성이 영어로 외치며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제이콥은 손을 들어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를 맞이한 김준호 병장은 미소 띤 얼굴로 인사했죠. 처음 오셨군요. 용산 기지로 모시겠습니다. 짐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항에서 나오자 제이콥은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밀려온 한국의 습한 여름 공기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죠. 텍사스의 건조한 더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사우나 같네. 그는 중얼거렸어요. 김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적응하실 거예요. 한국의 사계절은 각각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습하지만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제이콥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놀랐어요. 상상했던 낙후된 모습과는 달리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다리,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죠.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네요. 그는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 놀라워해요. 한국 전쟁 후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니까요. 용산 기지에 도착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제이콥은 자신의 숙소로 배정받은 방으로 향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방의 짐을 풀고 나서 그는 피로를 느꼈지만 동시에 밖에 나가보고 싶은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내일부터 정식 근무니까 오늘은 주변 구경이라도 해볼까? 그는 용기를 내어 기지 밖으로 나갔어요. 지하철역을 찾아 들어간 제이콥은 두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지하철 시스템과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있는 풍경이 낯설었죠. 와,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항상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음악을 틀거나 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했지만 어색했어요. 이태원에 도착한 제이콥은 그나마 영어 간판이 있어 안심했습니다. 허기가 진 그는 한 한국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모든 글자가 한글이었죠. 결국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했습니다. 불고기 하나 주세요. 그는 발음이 이상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식당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앞에는 불고기와 함께 여러 작은 그릇들이 놓였어요. 이게 다 뭐지? 난 이것만 시켰는데 제이콥은 반찬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대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반찬이에요. 무료로 제공되는 거죠. 한국 식당의 특징이랍니다. 제이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녁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국의 첫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운 제이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2년을 어떻게 버티지? 다들 영어도 잘 못하고 음식도 너무 맵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다니는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아직까지는 한국이 그에게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될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제이콥에게 계속되는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지 밖으로 나가 현지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빠르게 걸을까? 왜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과 회색 옷을 입고 다닐까? 왜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잘하지 않을까? 용산 기지에서 동료 미군들과 모였을 때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죠. 여기 음식은 너무 맵고 이상해. 햄버거가 그리워. 마이크가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다니는지 모르겠어. 여유가 없어 보여. 제이콥도 동의했습니다. 그의 동료 제시카는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너희들 적응 좀 해봐. 난 벌써 3개월째인데 이제 꽤 괜찮아졌어.
제이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적응하고 싶지 않아. 어서 복무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이콥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그에게 한 노인이 다가와 무언가를 말했어요. 제이콥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인이 지하철 개찰구를 같이 통과하자고 손짓하는 것을 알아챘죠. 감사합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친절이 제이콥의 마음을 조금 녹였죠. 그날 저녁 제이콥은 자신의 카드에 충전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각 도시마다 다른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었죠. 생각보다 편리하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제이콥은 서서히 한국의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커피를 사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김과 밥의 조합이 이제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편의점 음식 퀄리티가 미국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는 동료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제시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랬어? 이제 좀 적응했네. 셋째 주에 접어들자 제이콥은 기지 근처 한국인 영어 학원에서 일하는 민지라는 여성과 친해졌어요. 민지는 유창한 약간 영국식 억양의 영어를 구사했고 제이콥에게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항상 빨리 걷는 건 효율성을 중요시해서예요. 시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민지는 설명했죠.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선 좀 여유롭게 사는 편이라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익숙해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차가워 보여도 친해지면 정말 따뜻하답니다. 민지의 도움으로 제이콥은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이콥에게 소주를 처음 마시게 해주었고 노래방에도 데려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제이콥은 애국가를 큰 소리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노래방에서 한국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니?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넷째 주가 되자 제이콥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중교통 앱으로 버스와 지하철 시간을 확인하고 심지어 카카오톡으로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까지 할 수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았는데 그는 자신의 행동 변화에 놀랐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제이콥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에 익숙해졌고 지하철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길을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진 것을 발견했죠. 기지에서 동료들이 모여 한국을 비판할 때도 제이콥은 이제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 교통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버스가 정확히 몇 분 후에 오는지 앱으로 알 수 있다니까 그는 말했죠. 동료들은 제이콥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갑자기 한국 팬이 됐네? 제이콥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편리한 점들이 있더라고. 2달이 지나자 제이콥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카카오맵으로 길을 찾고 배달의 민족으로 치킨을 주문하는 데 익숙해졌죠. 처음에는 약간 맵다고 느꼈던 음식들도 이제는 좀 더 맵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민지가 제이콥에게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광장시장이라고 알아?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야. 거기 맛있는 음식도 많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보자.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광장시장은 제이콥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색색의 옷감과 액세서리, 그리고 각종 식료품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죠. 와, 이런 곳이 아직도 있다니 제이콥이 놀라워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그를 빈대떡 가게로 안내했어요. 이건 꼭 먹어봐야 해. 정말 맛있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빈대떡을 한 입 베어문 제이콥은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어요. 이게 뭐야? 정말 맛있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녹두전이라고 해. 한국 사람들이 비 오는 날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야. 제이콥과 민지는 시장을 둘러보며 마약김밥, 호떡, 튀김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제이콥은 처음으로 소주와 막걸리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시장 아주머니들의 친절한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네.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도.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외국인들에게 더 잘해주시는 경향이 있어. 시장 구경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이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민지야, 고마워. 오늘 정말 즐거웠어.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제이콥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그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죠. 오늘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시장에 가봤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음식의 맛, 그리고 그 분위기가 마치 살아있는 역사를 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기지에서 다른 미군들과 식사를 하던 중 제이콥은 한국을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 음식도 맛없고. 새로운 병사 하나가 투덜거렸습니다. 제이콥은 그 말을 듣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죠. 실제로 알아보면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음식도 다양하고 맛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이 정말 편리해. 그는 반박했습니다. 동료들은 제이콥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너 진짜 변했다. 처음엔 제일 불평 많았으면서. 제이콥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직접 경험해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그날 저녁 제이콥은 민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제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제이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여기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싶어서. 그리고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민지는 미소를 지었죠.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제이콥은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식당에서 직접 한국어로 주문하고 택시기사와 기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미소를 보는 것이 그에게는 큰 보람이었죠.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니까 다들 좋아하네. 그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우리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가질 때 정말 고마워해. 그건 일종의 존중의 표시니까. 제이콥은 이제 주말마다 서울의 다른 지역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한강공원의 여유로움,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제이콥이 한국에 온 지 6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중요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2주간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뻤지만 곧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고향에 갈 수 있다니 좋겠네. 민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족들도 보고 싶고. 하지만 왠지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해. 그의 말에 민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이 싫다더니 이제는 떠나기 아쉬운가 봐. 제이콥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도 놀랐어. 어느새 한국이 익숙해졌나 봐. 출국 전날 밤 제이콥과 민지 그리고 몇몇 한국인 친구들이 이태원의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제이콥의 휴가를 축하했어요. 제이콥 미국 가서 우리 잊지 마. 한국인 친구 중 한 명인 태우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어요. 걱정 마, 2주 후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 이제 한국 음식 없이는 못 살아.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죠. 제이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소중한 친구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제이콥은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2주 후면 다시 돌아오는 건데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네. 그는 중얼거렸어요.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에 도착한 제이콥은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 윌리엄이 물었어요. 어때, 한국 생활은? 내가 말한 대로였지? 제이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편리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죠.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집에 도착한 제이콥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죠. 내가 정말 바뀐 걸까? 아니면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이 바뀐 걸까? 다음 날 제이콥은 옛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들은 지역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만났습니다. 야, 제이크. 오랜만이다. 한국은 어때? 그 친구 브랜든이 물었어요. 제이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 서울은 정말 현대적이고 편리해.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김치 냄새는 익숙해졌어? 이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웃었을 농담이었지만 지금의 제이콥은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김치는 정말 맛있어. 처음에는 향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리워.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완전히 한국인이 됐네. 저녁 식사 중 제이콥은 자신이 알게 된 한국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배달 시스템의 효율성,
대중교통의 편리함, 24시간 편의점 문화,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들. 진짜 별나라 이야기 같다.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네. 브랜든이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제이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동으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웨이터가 팁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미국의 팁 문화를 잠시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팁을 안 줘도 되는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콥은 미국의 일상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버스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오래 기다려야 했고 결제 시스템도 한국보다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비교하며 미국의 단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제이콥은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기로 했어요. 호수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며 그는 할아버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특히 시스템이 너무 편리해요. 스마트폰 하나면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고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빠르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구나. 하지만 사람들의 정신은 여전히 같을 거야. 제이콥은 동의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디스턴트하게 느껴졌지만 알고 보면 정말 따뜻해요. 제 한국인 친구들은 이제 가족 같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깃들었죠. 내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휴가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제이콥은 점점 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는 민지와 한국 친구들에게 매일 카카오톡을 보내며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곧 돌아갈 거야. 거기서 보자. 그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이콥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이상하게도 익숙하고 반가웠어요. 출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서면서도 그는 주변의 한국어 대화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돌아왔다. 그는 여권의 입국 스탬프를 받는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찬 겨울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서울의 겨울은 텍사스보다 훨씬 추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각조차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이콥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여기가 그리웠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용산 기지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특히 동료 제시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때, 미국은? 한국이 그리웠어? 제이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그리웠어.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더라. 그날 저녁 제이콥은 민지에게 연락해 만나기로 했어요. 그들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어땠어? 고향에서의 시간은? 민지가 물었어요. 제이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가족들도 만났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한 점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 민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점들? 버스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항상 언제 올지 몰라 오래 기다려야 했어.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여기보다 훨씬 불편했지. 식당에서 팁을 계산하는 것도 귀찮았고. 민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히 한국인이 다 됐네. 영문화 충격을 경험한 거야. 제이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문화 충격? 응, 외국에 오래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이질감이야.
내가 지금 바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지. 제이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미국에 있는 동안 계속 한국과 비교하게 되더라고. 특히 대중교통이랑 배달 시스템.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이 더 좋아? 제이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상하게도 그래. 내가 처음 왔을 때 한국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야. 이튿날 제이콥은 출근하면서 한국의 일상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침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아메리카노를 사 먹고 스마트폰으로 버스 시간을 확인하는 일상이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는지 새삼 깨달았죠. 직장에서 만난 동료 마이크가 물었어요. 미국 음식은 어땠어? 햄버거가 그리웠지? 제이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 음식이 더 그리웠어. 특히 된장찌개랑 김치. 마이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변했다. 처음 왔을 때는 김치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찡그렸잖아. 주말이 되자 제이콥은 태우와 다른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 소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제 그는 한국어로 간단한 농담도 할 수 있었고 한국의 유행어도 이해할 수 있었죠. 제이콥이 진짜 한국인 다 됐네. 소주도 잘 마시고 한국말도 늘었어. 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소주잔을 들며 웃었어요. 나도 놀랐어. 이제 한국이 더 편하게 느껴져.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제이콥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앞으로 1년 반이 남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제이콥과 민지는 강변에 앉아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한강을 오가는 배들과 다리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가끔 생각해. 복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지 제이콥이 문득 말했습니다.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제이콥은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사실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서 한국어를 더 공부하거나 아니면 영어 강사로 일할 수도 있잖아.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럼 정말 좋겠다. 제이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이상하지? 처음에는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오래 머물고 싶어. 다음 날 제이콥은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군 복무 중이지만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수준을 넘어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싶었어요. 한국어 수업 첫날, 제이콥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강사가 자기소개를 시키자 그는 자신감 있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왔고 지금은 주한미군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강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발음이 정말 좋네요. 얼마나 공부했어요? 제이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독학으로 조금씩 배웠어요. 한국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제이콥은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주었어요.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의무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한국에서 삶을 이어가고 싶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제이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중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한국 문화와 관습에 깊이 적응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술을 따를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것, 식사 전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죠. 어느 봄날 아침, 제이콥은 자신의 군 복무 기간이 반년 후에 끝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콥은 민지와 태우,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벚꽃 피크닉을 했어요. 그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들이 마치 눈처럼 내리는 광경이 아름다웠죠. 제이콥, 너 군 복무 끝나면 정말 한국에 남을 거야? 태우가 맥주를 마시며 물었어요.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이미 몇 군데 영어 학원에 이력서도 넣었고. 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그럼 우리 계속 만날 수 있겠네. 그래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야.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려면 필수니까, 제이콥이 대답했습니다. 태우는 제이콥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넌 이미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어. 발음도 좋아졌고 문화도 잘 이해하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제이콥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가 얼마나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었어요. 사실 복무 초기에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어.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이상하게 느껴졌거든. 제이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억나. 처음에는 김치 냄새가 역겹다고 했잖아. 지금은 김치찌개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제이콥이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많이 변했어. 벚꽃 축제를 즐기며 제이콥은 문득 자신의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제이콥은 그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옳았는지 깨달았죠. 다음 날 제이콥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새벽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제이콥이요. 오, 제이콥.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의 봄은 정말 아름다워요. 어제는 친구들과 함께 벚꽃 구경도 했죠. 그래? 나도 그 풍경을 잘 기억하고 있단다. 한국의 봄은 특별하지. 제이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복무 기간이 끝나도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런 결정을 했구나. 내가 한국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내 직감이 맞았군. 제이콥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할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발자취를 따라 한국과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우리 가족과 한국의 인연이 이렇게 계속되다니. 그 말을 듣고 제이콥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편리함이나 좋은 환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인연,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제이콥은 더욱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히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제이콥은 한국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한복을 입고 전통 예절을 배우며 한국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제이콥 씨,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문화체험 강사가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입어보는데 생각보다 편하네요. 전통차 예절을 배우면서 제이콥은 한국 문화의 깊이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차를 따르는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그를 매료시켰어요. 한국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답네요. 그는 체험을 마치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그날 저녁 제이콥은 자신의 일기장에 글을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입고 있으니 왠지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그토록 높이 평가했는지 이해가 된다. 군 복무 기간이 점점 끝나가면서 제이콥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태원 근처의 영어 학원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용산구의 작은 원룸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군인 신분이 아닌 정말 한국에서 사는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다니 믿기지 않아. 그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데 너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 됐어. 군 복무가 끝나는 날 제이콥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년간의 군 생활은 그에게 단순한 임무 수행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었죠. 기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었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제이콥은 이제 용산구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 그는 더 이상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죠. 첫 수업날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15명 정도의 한국인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이콥 윌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을 맡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감 있게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국인 선생님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에 놀란 것이었죠. 선생님,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제이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그는 만족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한국어 광고판을 읽는 것,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 심지어 지하철 안내 방송을 듣고 이해하는 것까지. 2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제이콥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그는 정기적으로 할아버지와 연락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죠. 할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영어 강사로 수업을 했어요. 어땠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학생들이 열정적이었고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다니 참 신기하구나. 나는 전쟁 중에 잠시 있었을 뿐인데. 제이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편견을 버리고 이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이콥의 한국 생활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 부산의 활기찬 시장들. 모든 곳에서 그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했죠. 어느 가을날 제이콥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2년 반이 되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당시에는 한국을 떠나는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이곳이 내 집이 되었다. 한국의 네 계절을 모두 경험했고 이제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까지 이해하게 되었다. 김장을 담그는 가을, 설날에 세배를 하는 겨울, 꽃놀이를 즐기는 봄, 그리고 시원한 냉면을 먹는 여름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하다. 제이콥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그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깊이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가끔 그의 금발과 파란 눈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는 했지만 그가 한국어로 말을 시작하면 모두가 놀라워했죠. 제이콥, 너 진짜 한국 사람 같아. 심지어 경상도 사투리도 조금씩 쓰더라. 태우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희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배웠지. 한국에서의 삶이 3년째 접어들면서 제이콥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편견 가득했던 젊은이가 이제는 한국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는 성숙한 성인이 되어 있었어요. 영주권 신청을 마친 날, 제이콥은 민지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봐,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묵었던 용산 기지가 보여.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이곳이 얼마나 낯설었을까? 제이콥은 고개를 저었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어. 하지만 지금은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내 집이야.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물론 가족은 보고 싶지만 내 삶은 여기 한국에 있어. 그날 밤 남산타워의 불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는 것을 바라보며 제이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국을 지키고 싶다. 이 나라가 나에게 준 모든 것에 보답하고 싶어.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중에 느꼈을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점점 그 속에 담긴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제이콥이 지난 3년간 경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미국인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나라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제이콥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제이콥에게 한국으로의 발령은 처음에는 불행한 사건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찾은 그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